애니는 어두운 폭풍우 치는 밤에 시작된다. 우리는 후드를 쓴 한 남자가 암살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그는 다른 암살자의 존재를 느끼고 그가 바로 침묵의 암살자임을 알아챈다. 그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계약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암살자의 세계에는 목표를 나눌 공간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제거해야 한다. 그는 재빠르게 공격을 시작하지만 단 한 번도 상대를 맞추지 못한다. 침묵의 암살자, 즉 우리의 주인공 아키라는 모든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다. 상대는 온 힘을 다해 싸우지만 소용없다. 아키라는 훨씬 강했고 잔혹하게 그를 쓰러뜨리며 사지를 부수고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든다. 죽기 직전 남자는 자신이 상대했던 적이 훨씬 상위의 존재였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제 성 안에서 아키라는 침대 앞에 서 있었다. 목표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자. 일본의 한 학교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즐겁게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지만 우리의 주인공만은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이세계물 소설을 읽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몇 안 되는 동급생 중 하나인 나나세가 그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이세계물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한다. 아키라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나나세는 자리를 떠난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휴대전화를 바라보는 순간 기기가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교실 안에는 어둠의 구체가 나타나며 마법진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교실 전체가 다른 세계로 전이된다. 학생들은 패닉에 빠져 이게 공격인지 아니면 어떤 코스프레 행사인지 서로 묻기 시작한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왕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명령한다. 이후 왕이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초대를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초대를 수락한 적이 없었다. 왕은 이 세계의 이름이 모리간이며 지금 있는 곳은 인간 대륙에서 가장 큰 왕국인 레타시 왕국이라고 밝힌다. 아키라는 왕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다. 왕은 악마족의 세력이 점점 강해져 세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오직 다른 세계에서 온 영웅만이 마왕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말에 아키라는 설레기 시작하고 너희는 이제 각자의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진정한 용사를 찾아낼 시간이라고 알린다. 하나씩 학생들은 수정구를 만지며 자신의 스탯을 드러낸다. 그 수치는 이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클래스에 감격하지만 아키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스탯이 터무니없이 높았고 그중 한 능력은 이미 최고 레벨에 도달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급생 츠카사 사토가 선택받은 용사로 밝혀지자 모두가 환호하지만 아키라만은 달랐다. 용사의 스탯이 자신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 최고 레벨에 도달한 은신 스킬을 발동시킨다. 왕과 공주를 전혀 신뢰할 수 없었기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어떤 실수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가가 모두 끝난 뒤 노인은 학생들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한다. 아키라는 조용히 복도를 걷던 중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발견하고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순간 한 왕국의 기사 또한 그의 존재를 눈치챈다. 방으로 돌아온 아키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는 성의 지붕으로 뛰어오르며 자신이 가진 새로운 신체 능력에 놀란다. 그러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은신 스킬을 사용해 왕과 공주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한다. 그는 왕이 학생들을 순진하다고 부르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라고 하며 왕은 또 도서관 출입을 금지하라고 명령한다. 특정 지식을 얻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공주가 자리를 떠나자
왕의 바로 뒤에 있던 아키라는 이곳에서 무언가 어두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이대로 왕을 없애버릴까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아키라는 은신을 해제하고 동료들에게 자신이 들은 말을 전해야 할지 고민한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그들이 믿어줄까였다. 그때 사토가 일어나 모두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 이 세계의 사람들을 마왕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왕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아키라는 속으로 한숨을 쉰다. 왕과 공주를 동맹이라 믿는 그들이 바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후 훈련장에서 왕국 근위대의 대장 사란이 등장해 모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지금부터 바로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 설명한다. 한 달 후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던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아키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보를 더 얻기 위해 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사라는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동료인 질에게 훈련을 맡기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아키라에게 다가와 무언가 눈에 띄는 게 있었냐고 묻는다. 아키라는 자신의 은신이 들켰다고 생각해 놀라지만 사라는 여전히 은신이 작동 중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에게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특수한 시야가 있다고 설명하며 긴장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릴 생각은 없다고 덧붙인다. 자신들도 여러모로 복잡한 처지라며 이 대화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날 밤 아키라는 그에게 이 세계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도서관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사라는 그의 은신 스킬 레벨을 묻고 아키라는 그것이 최고 레벨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나머지 능력들은 전부 1레벨이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놓는다. 그러자 사라는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사실 도서관에는 별로 가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키라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다. 가족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라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돌아가고 싶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최고의 암살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아키라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사라는 웃으며 말한다. 대신 자신의 세계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겉보기엔 거칠고 무뚝뚝한 기사 같지만 그는 지식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가진 남자였다. 결국 아키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 세계에는 악마들 외에도 엘프와 수인 같은 다른 종족들이 존재하며 각 종족은 서로 다른 대륙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는 아키라를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키기 시작했고 일부 능력은 오직 몬스터를 쓰러뜨려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는 질과 대화를 나누며 아키라가 정말 흥미로운 소년이라고 말한다. 그의 세계 이야기, 특히 일본이라 불리는 땅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그곳은 첫 번째 영웅이 나타난 곳이기도 했다. 게다가 아키라의 존재 은폐 능력은 최고 레벨에 도달해 있었고 이는 질을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은신 스킬을 최대치까지 올린 사람은 최초의 영웅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키라가 방에 들어오자 질은 자리를 비킨다. 아키라는 사란에게 도서관에서 발견한 한 책을 보여준다. 그것은 쿠데타에 관한 내용이었고 사라는 자신이 그 책을 썼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것을 요리책으로 위장해 숨겨두었다고 말한다. 언젠가 누군가가, 특히 아키라가 그것을 찾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사라는 왕이 미쳐가고 있으며 이 세계의 자연 법칙을 억지로 뒤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대가로 치러지는 희생은 너무 컸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왕국의 기사들은 모두 왕실에 빚을 지고 있었기에 쉽게 행동할 수 없었다. 아키라는 그 말을 이해하며 그가 평화로운 방식으로 왕의 통치를 끝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리고 솔직히 며칠 전 그를 없애버렸다면 훨씬 쉬웠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비록 그의 직업이 암살자라 할지라도 진짜 암살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특히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면 말이다. 아키라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도와주는지 묻고 사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그는 아키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건 단순히 높은 스탯 때문이 아니었다. 소환된 후에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일 줄 아는 자. 그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키라는 부끄러워하며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칭찬해준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자 사라는 웃으며 묻는다. 그럼 이렇게 칭찬해줬으니 이제 나를 도와 평화로운 쿠데타를 일으켜줄 건가? 아키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생각해볼게요 라고 대답한다. 그 후 한 달이 지나 학생들은 칸티네 내 미궁으로 갈 준비를 한다. 거리를 걸으며 아키라는 자신들과 함께할 이들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준비된 퍼레이드를 바라본다. 그때 한 수상한 인물이 그의 시선을 끈다. 순간 아키라는 그 소녀의 뒤로 이동해 그녀를 마주한다. 소녀는 조용히 묻는다. 당신은 그들이 영웅이라 부르는 자들을 소환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알고 있나요? 아키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유감이지만 몰라요 라고 답한다. 소녀는 떠나려다 고개를 돌리며 말한다. 그 답을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만나겠어요. 분명 이번이 마지막 만남은 아닐 테니까요. 그 후 시간이 지나 미궁에 들어간 일행은 훌륭하게 몬스터들을 처치해 나간다. 하지만 여전히 함정을 계속 밟으며 새로운 방으로 나아가던 중 거대한 오크무리와 마주친다. 그때 사토는 위급할 때 쓰라고 공주가 건네준 연막탄을 떠올리고 바로 그것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연막이 퍼지자 거대한 미노타우로스가 그들 앞에 나타난다. 사토는 혼란스러워하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치고 질은 이런 놈이 초반층에 있을 리가 없잖아 라며 놀란다. 위험을 직감한 아키라는 사토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지만 그의 단검은 미노타우로스의 피부에 부딪혀 부서져 버린다. 그는 즉시 거리를 벌리며 사택에 움직이지 마 라고 명령한다. 사토의 두 팔은 이미 부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키라가 근처에 검을 집어드는 동안 사토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러자 아키라는 그럼 널 누가 지켜? 라고 되묻는다. 사토는 나는 모두를 지켜야 해. 난 영웅이니까? 라고 답하지만 아키라는 단호히 끊어 말한다. 각자 자신을 지켜야 해. 그걸 위해 우리가 이렇게 훈련했잖아. 그런데 사토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그는 중얼거리듯 영웅으로서의 사명을 반복한다. 아키라는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동료들에게 묻는다. 여기서 해제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 있어? 한 소녀가 앞으로 나서며 사토를 살펴본다. 그리고 놀라며 말한다. 그는 저주에 걸려 있어요. 그녀는 즉시 해제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그 사이 아키라는 사란에게 달려가 그걸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 사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 라고 답한다. 곧 사란은 빛의 힘을 집중시키며 거대한 번개를 소환하고 그 광대한 에너지가 미노타우로스를 강타한다. 엄청난 위력에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아키라는 그림자 마법을 발동시키며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할 준비를 한다. 예상대로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야. 만약 재밌게 봤다면 댓글에 그림자라고 남겨줘. 다음 에피소드에서 내가 직접 인사할게. 그리고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도 잊지 마.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